예, 소개받은 고영섭입니다. 이미 두 번째 주제에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주최 측에서 들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 이후에 발표할 우리 유건자 선생님도 또 북한 전역에 대한 측면이 또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불교 신행의 무대로서 이제 금강산 그리고 남북 교류 여기에 대한 이제 범위도 좀 제한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금강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진 어떤 상징성, 이것 때문에 단순히 북한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남북을 어떤 의미에서 이 분단의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킬레스건이라 할까, 또는 하나의 어떤 아픈 어떤 상징적 공간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 때문에 이 금강산이라는 공간이 좀 더 어떤 세계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써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의청탁 부분이 바로 남북 교류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좀 돼 있어서 보니까 두 번째 발표한 우리 이지범 소장님 발표분하고 조금 겹치기도 하겠지만, 실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 이전 얘기를 주로 하면서도 현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참 간단치 않았습니다. 현재 얘기 부분은, 최근 얘기는 우리 이 소장님이 대부분 얘기를 그 원고에서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금강산이라는 의미하고 금강산의 불교 신행 의미를 중심으로 조금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구성은 그냥 말 그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성을 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2, 3, 4, 5장에 나온 것처럼 금강산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금강산에서 신행을 해왔고 무엇을 교류하고 협력해 왔는가 하고 또 누가 만나야 되는가라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뒤에 결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박한 일반인 또는 어떤 소박한 전문인들이 만남의 주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급적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아까 우리 이재분 소장 얘기처럼 북한의 나이든 할머니의 어떤 종교적 심성,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정권하고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간극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다루는 분야는 이제 과거, 적어도 20세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건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분단 이전, 우리가 적어도 한민족이었다는 그 시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분단을 경험한 지 이미 70여 년이 넘어서 이 두 측면을 아울러야 되는 과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의 삶은 육하의 물음의 형식으로 이야기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적 범주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6가지 문제의식으로 모아집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금강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제기돼야 되는가? 이것은 아까 우리 이지분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가 파괴된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어떤 좀 침묵의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미국의 대선의 문제, 또 문재인 정부 2기의 집권 통일 담당자의 교체 이 시점, 이런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교계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할 때 이제 제 분야는 이제 금강산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금강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고 불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 불교는 또 무엇을 교류하고 협력해 왔는지, 과거, 현재 또는 미래, 만나는 주체는 또 누가 돼야 되는가? 불교 위원장 또는 연맹장 대표도 대표겠지만, 뒤에서 말했던 마침 얼마 전에 입적한 경주 홍윤사의 해외스님 같이 좀 불교의 실제 남북의 상징적 인물이
좀 만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상징적 인물들을 좀 더 찾아내고 그런 인물들도 내세우면서 교리의 주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알다시피 금강산은 지금 전 국토의 7할이 산악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의 가운데 자리한 1628m의 산입니다. 이 산은 우리 역사 속에서 철학성, 사상성, 역사성, 문학성을 지닌 종합적인 대상물이자 총합체로 존재해 왔습니다. 금강산은 우리에게 동질성의 상징으로 뿐만 아니라 미적 도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금강산이 지닌 불교 원적 개념, 불교 사상, 역사, 문화, 수행 등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기대는 분단 이전이나 분단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교를 매개하지만 불교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고중세나 견현대 금강산을 순례한 시인, 화가, 음악가, 기행가들의 예찬과 찬미는 차고 넘칩니다. 최근에 공광규 시인이 또 금강산 서사시를 또 방대하게 작년 연말에 냈더군요. 이렇게 금강산은 문학인 예술인에게도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발표하기 전에 시를 한 2편을 한번 그저께 써봤습니다. 금강산이라는 주제로 시를 좀 써볼 생각을 저도 하는데, 하여튼 금강산은 한반도의 일개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우리의 다른 한쪽인 북한과 민족, 통일과 불교를 상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땅에 들어온 고중세의 불교는 천신, 산신, 무속신앙의 원리를 풍요도라는 큰 가슴으로 껴안고 이 땅에 본류로서 자리매김한 뒤 다시 도교, 유교, 기독교의 지류에 흘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불교는 민족불교이자 한국불교가 되어왔고,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불교 실행은 불교의 일심지원, 제9 아마라식일 수 있고요. 일심, 제8 아레아식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일심지원과 우주적 마음으로 확장되는 일심, 즉 구심인 본래 마음과 원심인 일심 우주적 마음의 관계로 귀결된다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논평자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금강산을 통해서 불교가 종래 이 땅에 주되어온 역할에 대한 복귀를 요청하고 있고,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통합 시대를 이뤄가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금강산은 바로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복귀의 출발이자 종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금강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가? 이미 금강이란 말 자체가 바자라 체디카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말처럼 바자라 체디카, 금강은 바자라이기도 하고 능단할 땐 바자라 체디카란 말처럼 번뇌를 벼락처럼 끊어버리는 능단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금강석처럼 강력한 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번뇌를 능히 잘라버리는 강인함을 상징하듯이, 동시에 아비발치처럼 불퇴전이라고 하는 정진을 통해 세속적 고뇌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금강은 금강반야, 금강산매 등과 같이 반야와 산매를 수식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딴 금강산이라는 의미에서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제가 조금 진덕왕 때 영지 얘기를 하다가 조금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논평자 선생님 지적을 잘해주셔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2장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에 보면 이제 금강산 사찰들이 주로 조선시대, 특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원당 내지는 원찰이 되는 얘기들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의 원당을 들면 왕과 왕실의 특권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인연을 전제로 설립을 했고, 금강산이 법기보살이나 관음보살의 현신을 보았다든가 혹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앞세워서 필연적 인연을 강조한 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왕이 특별히 친행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당을 설립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기에 이어서 조선 후기에 적지 않은 원당이 성립되었고, 금강산에는 많은 원당이 세설되었는데 대개 일사의 일원당의 경우도 있지만 일사의 복수의 원당 및 일실의 복수의 원당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들은 여러 사찰에 선왕, 선우, 왕과 비빈, 왕자, 왕녀, 지친과 건친,
국가를 대상으로 봉안하는 원찰로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세조는 유점사를 이제 왕실 복을 비는 원당으로 삼았고 직접 45일 가까이를 왕실을 비우고 금강산을 방문해서 오대산 사운사에 이르렀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유점사에 특히 매년 쌀 100섬 가소금 50섬을 금강사찰에 지급하도록 했고 이것을 세언이라고도 했는데 뒤에는 200여섬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반면에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토지와 노비, 삼림 등을 금강사찰에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처럼 금강산은 원당 원찰들이 왕실에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았는데요. 그 85페이지 위에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결국 불교가 탄압받는 시절에도 금강산의 절들은 왕실의 원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왕실을 보호받기도 했고 동시에 중국 황제의 복을 빌기 위해 사신들이 금강산 사찰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사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특히 조선 후기의 금강사찰은 왕과 왕실의 원당이 되면서 사원조잔, 쇠락하는 원인이 되었던 자벽하고 의성 및 의성전 등의 감면을 통해서 사원을 진작시키고 관 및 사대부의 침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찰들과 달리 금강산 지역의 사찰은 일정한 사격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왕실 간의 긴밀한 연대감을 유지해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또 금강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에 결국 핵심은 그 안에 담긴 역시 문화유적, 특히 불교 문화유적일 텐데 그 문화유적이 적어도 6.25 이전까지는 절비하게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의 정체성,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일목요연하게 집중해 놓은 곳이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왔고 그게 남북한의 동질성의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6.25를 통해서 대부분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지금 굉장히 반감되어서 최근에 이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한의 교류의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금강산 불교는 어떻게 금강산에서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3장입니다. 이 지역 부분은 그 86, 87 도표들은 이제 북한 지역을 기반으로 사찰을 이제 고구려 발해시대 신라하대 선종산문, 고려시대 평양 국도 10찰 주 25사찰, 또 고려시대 12종파의 본산들, 조선시대 선교 양종의 사찰에 특히 북한 지역 분포를 조금 살펴보는 정도고요. 그런 맥락을 쭉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289페이지는 이제 그것을 이어서 근현대 이후 남북한 본산과 금강산 권역 주요 사찰 정도인데요. 1902년에 대한제국 시절에 대법산 16중법산제를 했던 그 시기에 바로 16 본사를 제가 17이자 포함해서 총독부 사찰 31본산 중에 북한 지역에 이제 근봉사, 유점사가 본사였다는 거. 금강산 내에서는 북한 지역 8본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31본산 중에 북한이 8본산이 있고 금강산에 유점사, 근봉사 2본산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권역의 주요 7개 사찰이 근봉사, 유점사, 서광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 장현사인데 우리 논평 선생님 이야기는 화엄사도 금강산권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사격으로 볼 때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근봉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고 90페이지 마지막 그 도표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강산의 사찰들을 볼 수 있는 주요한 흔적들이 역시 이제 조선 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중후기겠죠. 불교계는 선법과 간경과 연불의 산문 수업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불교 교단은 나름대로 구심을 해보게 갑니다. 이미 조선 전기에 11종파, 고려의 11종파가 7종파, 7종이 선교 양종, 선교 양종이 다 획파되고, 조선 명종 때 이제 계비였던 문정 대비에 의해서 다시 허응당 보우대사를 발탁해서 잠시 15년간 복원이 됐지만 다시 사라진 상태에서 무종무파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8세기에 산문 수업의 확립이 되면서
불교 교단은 나름대로 구심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종래 경절문 일변도에서 벗어난 산문의 수평적 인식을 산문 수업은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진업팔관의 산문직지에서 산문의 문의 시설은 비록 다르나 요체 융에는 같다. 뭐 만리에 같은 바람이 부니 산문은 한 집안이다고 역설하는 대목이 보입니다. 몸짓은 세문으로 드러나지 뭐 몸체는 한 몸으로 나타나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아마 적어도 조선 후기 불자들은 이 산문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산문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래 선교 중심뿐만 아니라 정토 연불문이 산문의 어떤 대등한 자리로 회복되기도 하고, 심지어 정토 쪽에서 여기 말하는 이제 경절문과 원도문을 포섭하기조차 하는 데가 이제 백암성총이나 뭐 기성 쾌선 같은 스님들에 의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 사찰 중에 흔히 금강산 4대 사찰은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 표운사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산문서 혹은 산문수행 또는 산문수학은 바로 이 시기를 특징적 수행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 사찰을 이제 주로 보게 되면 그 도표를 잠깐 보게 되면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건봉사입니다. 여러 이제 머문 인물들 또는 유점사나 건봉사의 일부 기록들에 근거하고 여러 사례에 근거해서 조금 표를 살폈습니다만은, 표훈사의 경우는 아무래도 강학 중심의 원돈문 쪽이 강하게 치중했던 쪽으로 보이고요. 유점사는 경절문이 이제 첨선, 유점사 마에서 한철 나는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원돈문도 역시 교학에 입각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신계사 경우는 경절문과 원돈문이, 건봉사의 경우는 경절문과 원돈문이 있었고 연불문도 함께 있어서 특히 만일연불회가 4차 가까이 열리고 최근에 5차로 복원되기도 하는 그 절이 바로 건봉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건봉사도 중요한 산문 수업의 어떤 사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4대 사찰 외에도 금강산 권역에 나온 유점사의 마하연, 표훈사, 신계사의 보은암, 미륵암, 문수암, 정량사, 장안사의 장경암, 안양암, 지장암, 영원암, 서광사, 건봉사의 서봉암, 관음암, 보덕굴, 그 다음에 도설암 등에 이르고요. 아까 추가로 한다면 화암사까지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6.25 때 전소되었고 일부 복원이 되거나 절터만 남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복원된 신계사를 제외한 사찰들은 거의 지금 절터 내지는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살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료에 의해서 좀 살펴보면 사암과 주석 인물들을 보면 유점사의 이제 마하연, 여기 보덕굴은 저 밑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여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적 인물들은 그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만해 선사의 화엄 강사였던 월하 인학이나 또 제가자의 효령대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웅 성철 향곡 해림 같은 두 선사, 근세 선사들도 마을 선방에 산철을 나면서 한 2, 3년 있으면서 법거량하는 대목도 보입니다. 표훈사의 경우는 뭐 거기 나오듯이 원나라 영종이 태자와 함께 시주를 하고 명나라 사신 황음이 조선 고려계 출신이죠. 반성시설을 했고 명나라 사신 창성과 대건이 반성시설을 했던 대목이 보입니다. 신계사의 보은암, 미륵암은 유마암 또는 법기암이로 계층되기도 했고요. 문수암, 니탐이 대표적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남 중원 선사가 은사였던 행름 선사에게 이제 출가하는 대목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석두 보택 선사한테 이제 효봉 학률 선사가 이제 출가하는 그 절이 바로 여기 신계사, 법기암 내지는 바로 이쪽 미탐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사는 이제 원효가 중창했다고요. 장안사, 장경암, 안양암, 지장암, 영원암인데 여기는 이제 하남 중원을 비롯해서 우리 백성우, 무호 백준이 여기서 머물렀고
행름 거멀도 여기 머물렀고요. 또 해정 손석재 여사 동대 명정관 이후에 묘소가 있는 그런 그 기정했던 그 분이 함께 안양암에 있다가 지장암으로 좀 넓혀서 옮겼던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광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석주 보택 선사가 머물렀고, 그다음에 건봉사의 서봉암, 관음암, 여기는 이제 뭐 아도 발징 화상부터 시작해서 건세 이제 이력 선사나 경봉 정석 선사 같은 분들이 머물렀던 대목이 주목이 됩니다. 그런 등등의 내용이 이제 밑에 좀 더 풀어서 도표 4부터 93페이지에 쭉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찰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요. 장안사부터 표훈사, 서광사, 정양사, 건봉사, 신계사, 유점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6페이지 위에 사장의 윗단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금강산의 7대 사찰 중에 특히 대표적인 4대 사찰의 불교 신앙은 조선 후기 산문성의 구조 속에서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절문, 원도문, 연불문의 산문 구도는 불교 신앙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없는 청정한 가르침을 듣는 지혜인 문해, 들은 가르침을 정념으로 사유하여 서원을 세우는 지혜인 사해, 세운 서원을 일상 속에서 닦아 실천하는 수해의 삼해책에 맞춰 보아도 이 산문은 거기에 상하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은 지금 이제 우리 좀 전에 이지범 소장님 부분하고도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를 이제 인민의 아편으로 보는 전제 위에서 이제 최근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급변이 좀 바뀌어가는데, 특히 97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도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인민의 아편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었던 맥락이 이제 민족 문화의 또 정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바뀌면서 97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불교에 대한 북한의 비판적 태도가 2000년 전으로 점차 순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불교는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 정치, 경제적 및 문화적 조건에 순응하면서 특색 있는 민족 불교를 형성했다거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교 철학 사상과 접촉 교류함으로써 인디아, 중국의 불교와는 다른 조선식 불교가 형성되었다거나,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우리식이라는 정치 수로가 강조되긴 하지만 한국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함께 조계종은 리조 시기 서산대사의 서산적으로 발전 풍부화되었으며 조선 불교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객관적 사실만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교에 대한 인식이, 특히 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되면서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히 북한 성인들의 의식 변화와 인식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미 살폈겠지만 남한식 용어와 제도의 채용, 전통 성복으로의 회귀, 삭발성의 등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를 토대로 북한 사찰의 보험과 불사들이 일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미 나왔던 아까 금강산 신계사, 개성 영통사 복원, 용화산 법운암 단청불사, 뭐 이런 등등 성지순례들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여기에 좀 더 이제 가능하다면 북한의 8만 대장의 해제와 함께 남한의 한글 대장경을 통합한 남북한 통일 대장경 같은 방안도 아마 착수해 볼 불사가 아닌가. 동대 도서관의 일제 강점기 24 본말사 사찰에서 기록한 조선 사찰 기중재산 목록과 일제 강점기 사찰 소장 목록과 조선 김일성 종합대학 소장 불서를 목록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대학의 종교학과 출신들이 되게 북한 성녀들이 된다는 맥락을 보면 동대 불교학과 학생들하고 교류, 교수들 간의 교류, 연구소 간의 교류도 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안해 봤고요. 하여튼 그 99페이지 5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위에 남북 교류의 내용과 대상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온 민족 전통 문화와 의 공유와 보존이라는 공통 분모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위해 만나야 할 이유를 찾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실마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교류의 내용과 대상은 다름 아닌 불교와 불교 신행이자
제가 볼 때는 이제 금강산 불교 신행, 제가 맡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5장에서 누가 만나야 되는가의 부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까 해해 비구니 스님과 같이 뭔가 신행의 주체가 101페이지 중단에 나온 것처럼 신행의 주체가 뭐냐 지금 소박한 일반인이자 전문인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체 확보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앞서는 방식으로 세워가면 좋을 것 같고, 남북한이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계기를 찾고 교류의 내용과 대상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민족의 독립성을 가장 넓고 가장 깊게 담은 불교와 불교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금강산 7개 사찰과 4대 사찰이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원형적 심성, 즉 일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교 신행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물리적 통일과 화학적 어떤 통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에도 102페이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멈추지 않고 결국 계속 만남을 시도해야 되는데, 정치보다는 역시 종교에도 특히 불교라고 하는 어떤 한민족의 공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란 말처럼 결국 텀을 쪼개면 텀이 있듯이 바로 이 시를 만들고 텀들이 모여서 시와 시들이 모여서 시간, 공간,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일심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와 시, 시와 간, 간과 간을 넘어서야 결국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결국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를 회복하는데 20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꿈을 버리지 않아야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지금 70년밖에 안 됐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2000년이 걸렸는데 아직 짧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불교의 시간간, 공간간, 인간간에서 불교가 결국은 이 통일의 주역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땅의 역사나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 민족의 동질성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삼국유사의 세계관이나 단굴의 문제도 있지만 이 금강산의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아까 이제 김상현 교수도 얘기했지만 북한 사찰연구, 사찰문화연구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18개 종단 협의회인데 거기에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특히 이제 북한의 현존 사찰을 60여 개를 북한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확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 뒤에 북한 사찰에 관한 거를 이라는 졸고를 좀 썼고, 최근에 이제 그 이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발해 유민하고 관련해서 불교계 사찰하고 고승을 요사나 금사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없는 그 기록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구성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이 바로 이 광개토항비가 있는 지안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초문사인데, 그런 역사성이 이제 찾아져야 그게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었지만 북한에 또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구려의 사찰들이 어떻게 됐는가, 특히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 장수왕 이후에 평양을 이제 국도로 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불교가 전개되는데,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그 발해 시기에 고려 시대까지 그게 몇 년입니까? 한 200여 년 동안 평양 쪽에는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무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그게 만약에 황폐화됐다면 고구려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불교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 불교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꼭 호계적인 입장에는 아니더라도 그 입장에서 다시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남북불교 교류 및 북한불교 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남쪽에 대한 그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에 대한 제한, 그리고 또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그 제한이 있을 법해요.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면에서 그 북한에서는 남한의 명산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남북을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도된 적이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설악산과 금강산을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둬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외에 뭐 삼심산, 그리고 뭐 그 중국 사람이 태어나서 꼭 그 소원 중에 하나가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좀 써봤고요. 두 번째는요, 금강산이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있는데, 이제 발제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금강산과 열반산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지명에서 산명으로 쓰였는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금강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무학대사를 전공하는데요. 이 천성산, 그때 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뭐 이 1000명의 그 고승 이 성인이 산다는 천성산, 그것도 다른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강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강산은 이거 관련해서 불교가 들은 이후에 생긴 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 제가 궁금하고요. 그 박필 선생님께 그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이거 아까 이제 이거는 조금 잘못 보셨던 것 같아요. 사형제는 뭐 신라의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곳 중에 하나인데, 금강산은 뭐 2차돈이 순교당했을 때 목이 금강산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북한의 금강산이 아니고 경주 소금강산입니다. 이걸 착각하기 쉬운데 이런 거 맞습니다. 뭐 가야산이라든지 낙산사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가려서 봐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게 설악산 가시다 보면 불교계나 뭐 일반인도 다 웬만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설악산 근처에 신성봉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금강산이 이제 12,000봉이 시작된다고들 그러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학술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보면은 금강산 화암사, 아까 이제 박교조도 소용을 하셨는데, 금강산 화암사고요. 건봉사도 금강산 건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의 남방 한계선이랄까요? 그걸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제 차제에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남북 교류에서 만약에 교류면에서 본다면 화암사하고 건봉사도 물론이거니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거 이제 단군 신화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이거 꼭 가르치거든요. 우리 청어 휴정이 서산대사인 거를 모르는 학생도 우리 종류밖에서 많아요. 제가 아주 그냥 속이 터질 지경인데요. 이 얘기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거를 배우자감으로, 남친감, 여친감으로 이걸 소개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는 금강산형이냐 아니면 묘양산형이냐, 네가 바라는 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저도 방편을 해서 불교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게 여기서 서산대사가 얘기한 거는 금강산보다 묘양산을 더 좋은 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청화정 대사가 닉네임이 서산대사고 뭐 다 일반 불교사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묘양산이 있다가 이제 지리산으로 오고 서산대사가 이제 불법 그런 것도 관련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금강산을 중요시할 때는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나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저 아도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원효 1심 사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금강산을 1심 사상과 막연하게 얘기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7번째, 8번째는요. 8번째 보면 이게 노영이 그 그린 그 미술사 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뒤에 DP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졸적 고려 불교계 문화 이건 이제 이 미술사 하시는 정우택 선생님이나 뭐 박은경 선생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얻어서 책 표지로 썼는데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금강산 법기부설한테 태조한 건이 이제 그 참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 이제 유 선생님이 미술사 하시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그런 것인가.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금강산 신앙이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고려 말에 확실히.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이 발표자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역신이라는 이름을 만든 추강 남용 같은 경우 이게 망설이다 금강산 이름은. 그런데다가 제가 하나 추가했는데 호종 하륜 같은 경우도 가설 중에 가설이다 이렇게 부정하는데 이게 숭유학불 이게 이 지들도 많이 갔는데 금강산 유행도 관광도 많이 갔고 아까 제가 앞에서 썼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관광은 하나의 붐을 이루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마 그 못지 않았을 텐데 이 이름 자체를 숭유학불 가기 때문에 이게 불교 이름이다 그래서 금강산 이름을 배척한 거냐 그 속 내용도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7, 8번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네, 9번째는 하실 거예요?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금강산 북방 한계라고 할까요? 이게 안변 서강사가 나왔는데 아무리 금강산 유역권이라고 했는데 보충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그 4대 사찰, 7대 사찰 이 부분 근거가 뭐냐 왜 그러시냐면 이 금강산 4대 사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또 저는 이제 그걸 땡겨서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발표자도 산문 수업으로 연결시켰는데 만약에 땡겨야 금강산 4대 사찰의 의미가 더 커질 것 같고 7대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번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새 남한산성부터 해서 최근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데가 바로 이크모스예요. 제가 거기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악산과 금강산 남북교류 입장에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근데 제가 봐도요, 저도 참여했지만 북한이 제가 이렇게 거칠게 하면 북한이 미쳤습니까? 같이 하게 그냥 금강산 하나 갖고도 세계문화유산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아쉽습니다. 설악산 하나 갖고는 사실상 제가 봐도 좀 힘들거든요. 예, 12번째. 아까 뭐 이 선생님 가까이 있다고 5분, 1분 이렇게 주셔서. 예? 자, 진짜 이제 30초 만에 마치겠습니다. 12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북한 사찰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동대 사찰 재산 이거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그 김상현 교수하고 종단협의서 한 거는 종단에 우리 조계 종단에 있는 북한사회 통일을 향한 이거 정리였거든요. 그 뒤에 이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이거 연계지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타중교는 아마 굉장히 이런 연구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종단에서 그 북한 측의 협조를 받아서 사진 찍어서 양사제에서 그때 한번 책 나왔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많이 연구하는 그 평남 평원의 그 법흥사의 무학대사 영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새로 그린 거예요. 언제 그린 겁니까? 아주 실망이 큰데요.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한 건데요. 국박이나 통도사께 가장 많이 유행하는데 이게 최근에 새로 그려진 거예요. 현대. 참 이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토론도 결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전통성이 강한 것이 바로 불교예요.
북한이 그래도 전통문화 남과 북으로 봤을 땐 전통성이 많고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유지되는 데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정통성이 강한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불교계에서 앞장서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발제자 선생님께서 견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소동파가 여기 지금 명사도 나왔지만 이제 여기 원생 고려국 친견 금강산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 소동파인데 이게 좀 변형해서 명대는 이렇게 주지번이 바꾼 것 같은데 송나라 때 그러니까 고려 때부터 이미 중국에 널리 알려진 거로 보이고요. 근데 고려 때 알려지기 전에 이제 여기 밑에 2번 같은 경우 이제 기달산 뭐 나왔는데 금강산이 이제 이렇게 불린 얘는 이제 청양 진관의 화엄경소 여기에서 아마 이제 최초로 널리 알려져서 뭐 수소연이초도 있지만 그 청양 진관이 102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7세기 말 8세기를 가득 사니까 거의 법장 밑에 해원이 반개로 밀리고 이제 정계로 된 청양 진관 소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한 7세기, 8세기 거기까지 그때부터 본격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이제 뭐 제가 수용하는 거고 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4번도 남북 한계선을 뭐 확대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화엄사도 넣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서산도 금강산에 잠시 머물렀던 거로 보이고요. 기록상 보면 아마 역시 본인이 머문 절이 이제 묘양산, 보현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빼어나지만 장대하지 못하고 뭐 장대하지 못하지만 빼어나지 못 이런 등등 이런 표현들도 이제 우리가 사구 논리를 가지고 불교의 사구 논리를 가지고 만든 표현으로 보이는데 중심을 이제 양쪽 다 긍정하는 묘양산에 둔 것은 본인이 거기 머물러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거기 머물렀으니까.